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 소확행입니다. 2024년 오픈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쌓여가는 파이코인에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현재 파이코인 IOU 가격이 $30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파이코인입니다. 오늘도 모두 함께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 승인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 파이네트워크 오픈 메인넷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 출시에 대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는 유리한 외부 환경을 갖추는 것으로 전쟁, 규제, 업계 동향 등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규제는 파이네트워크의 오픈 메인넷 출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규제에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규제 중에서도 파이코인이 미국 증권법을 따라야만 하는 증권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규제를 주도하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외에 다른 모든 암호화폐들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증권거래위원회 주장에 모든 암호화폐는 상품이라며 상품거래위원회가 맞서는 등 규제기관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증권으로 분류된 암호화폐는 증권법이 적용되어 강력한 규제를 받는 만큼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는 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규제와 감시를 받기에 주식 발행과 투자자 모집 시 회사의 상황과 위험성을 정확하게 공시하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규제와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법원에서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에 대한 판결은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암호화폐 리플이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지만 개인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을 하여 리플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에 뉴욕 남부지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사기 등 혐의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테라 루나 코인은 증권이라고 2023년 7월 31일 판단했습니다. 즉, 암호화폐의 판매 과정에서 전달된 메시지가 전형적인 증권의 특징을 보였다고 판단한 것인데 암호화폐의 경우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하거나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홍보하는 경우 이는 전형적인 증권의 특징을 충족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파이네트워크의 파이코인도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코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더리움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컴퓨터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하여 업데이트를 통하여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는 컴퓨터의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노드 운영자와 네트워크 사용자 간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분 증명 노드 운영과 함께 스테이킹하는 것은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드 운영 스테이킹과는 다르게 실제 투자로서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더리움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자 스테이킹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투자 스테이킹이란 이더리움 소유자가 이더리움을 예치하여 유통하지 않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 스테이킹은 노드와 같은 그런 작업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즉,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돈을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것과 흡사하기에 투자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약속된 수익이 채굴이나 노드 운영, 검증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증권으로 볼 여지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증권에 해당이 되고 무엇이 증권이 아닌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 이더리움의 예시를 근거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엔 파이코인은 증권입니까? 아니면 증권이 아닙니까? 파이코인 채굴자가 채굴하면서 획득하는 파이나 파이 브라우저를 이용하거나 노드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획득하는 파이에 대해서는 채굴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기에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이 획득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파이 네트워크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락업을 설정하여 파이를 봉인을 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파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락업에 의해 획득한 파이는 돈을 예금하여 이자를 얻는 것처럼 파이를 예치하여 추가적인 파이를 얻게 되는 투자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증권이라고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의 증권에 대한 법원 판결이 서로 엇갈리면서 비트코인 외의 다른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그 뒤를 이어 이더리움도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지만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이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달리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데 더 많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파이네트워크 코어 팀이 2024년 오픈 메인넷 출시의 전제 조건으로 이러한 규제 환경을 언급한 것도 현 상황에 확정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에 대한 판결을 우려하여 어떻게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파이코인에 유리한 쪽으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져 증권관리위원회의 강한 규제를 받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